안녕, 석상바라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그 직장 월급, 그거는 나처럼 이제 이, 맨 밑바닥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바라본 시각이고, 그것도 이제 현장직 원청은 그렇다라는 거야. 이게 더 높은 곳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다르지. 네, 나의 이제 좁은 견해로 바라봤을 뿐이고, 또 틀렸다, 다르다. 너희들 세상이 다를 수 있어. 나의 세상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 근데 나는 저 높은 데 있거나 중간 계층에서 못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거의 다름은 나에 있는 시각 안에서 난 내 삶이 지금 만족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부분이 있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저출산 얘기하거든. 근데 저출산이 솔직히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문제는 진작부터 됐어. 말은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었지. 근데 나라도 대응이 그렇게 내가 봤을 땐 미비했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 저출산 대책으로 뭐 얼마 지원해준다 해놓고서는 공무원들이 그 평가를 받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모가 제일 많이 생각하지. 그 유치원 선생이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겠어. 근데 그 보조금은 유치원에다만 지급해. 그 학부모한테는 지급 안 하고. 애를 집에서 돌보는 사람한테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절반뿐이 지원 안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원은 절반뿐이 안 해줬던 거 같죠. 아예 저 지원을 안 해줬던 거. 어차피 내가 뭐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뭐 성과를 갖다 통계를 내기에 용이한 구조지, 정말 그게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용이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 그리고 그게 그런 일이 있다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티가 안 나. 왜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의무교육 사항이고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선생은 많아지고 학생이 적어진다고 해서 그 학교가 망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근데 대학교를 딱 들어가면 대학교는 학생이 미달이 되면 망해요. 문을 닫아야 돼. 거기다가 사립이란 말이야. 대학교는 거진 90%가. 그러면 대학교 가면 티가 딱 나겠지. 왜냐면 미달이 생기면 그 학교가 망하는 거고, 학교에 정원을 못 채우면 그 학생들의 그러니까 수업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거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티를 덜 낸 거지, 안 낸 게 아니라 덜 낸 거지. 이미 통계적으로는 저출산이다, 뭐다,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뭐 했는데, 뭐 기업도 솔직히 방관하고 있었던 거고, 정부도 방관하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정부는 교육부 같은 데에서도 솔직히 이미 선생님이 많아지고 있고 학생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 선생님들의 수급 조절을 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슈를 내든가 뭐 해야 되는데, 교육부도 솔직히 쉬쉬하고 있던 거지. 선생들을 줄이면 나중에 그러니까 반발을 하겠지. 교원 쪽에서 반발을 하고 뭐를 하니까는 교육부에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거고, 대학교 가서 문제가 커지니까 더 일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일이 더 커지진 않았을 텐데. 왜냐면 폐교의 수순을 더 빨리 밟든가, 그러니까 대학교들의 폐교 수순을 더 빨리 밟든가 했을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더 선제적이지 못하고 이거는 골물대로 골마갖고 문제를 터뜨리니까 나중에 대학교들도 뭐 아시아나항공 사태처럼 그 아시아나항공 회장처럼 자기 욕심을 버리려고 하겠어?
대학교들도 사립인데 자기 욕심을 버리려고 하겠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할 거야. 지금 아시아나항공 회장도 사람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이친 거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그 계약 파기 안 할걸? 자기 그 하청업체 그렇게 계약한 거에 대해서 파기 안 할 거야. 30년 계약하고 1,600억 지원 받은 거에 대해서 계약 파기 안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사립대학교에서 그 자기 응? 그 사립대학교 뭐라 그래야 돼? 하여간 그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직 포기할 것 같아? 난 내가 봤을 때 포기 안 할 것 같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학교를 유지 관리 하려고 노력할. 근데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해? 학생이 없으면 수입을 하면 되잖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수출했잖아. 학생들 서로 가겠다고. 그렇지 않나? 어디서 수입을 해?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되잖아. 그러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더 큰 골머리를 썼게끔 자초한 거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병도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의료 민영화를 하면 예방 의료는 안 한단 말이지. 돈 되는 의료만 하기 위해서. 예방 의료를 안 하면 예방 의료는 티가 안 나. 왜? 예방 의료는 선제적으로 개인이 먼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이 실천하는 거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특별한 우리 일상에서 뭐가 이게 탄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 의료는 티가 안 나. 돈만 들어가고. 그러듯이 교육부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이 정도로 사태가 굼지는 않았을 텐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당연히 여러 사람의 욕심이 있겠지만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근데 대학교에서도 나중에 보면 그 인원이 모자르다 그러면 그 인원을 수입할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인원을 수입을 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싶겠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싶겠어? 우리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체류를 했으면 좋겠어?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똑같은 거거든. 왜 우리 입장에서 미국에서 체류할 때는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이 수입을 하면 국내에서 체류하는 건 또 생각을 안 하는지 이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인 건지 관료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이지 못하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 허가를 해주면 어떻다라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정부를 못 믿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못 믿을 수뿐이 없지. 솔직히 다른 나라 가서 피랍 때도 솔직히 구해갖고 오기보다는 죽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유언비어으로 떠도는 거는 왜 거기 가갖고 그 삽질을 하냐고. 차라리 그런 얘기도 도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교회 단체들이 그런 데 가갖고 한 거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았었지. 나도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기는 한데 많이 있었지. 근데 인구가 적어지면 노인 봉양 젊은이 1인당 몇 명을 저기를 해야 되니 그거 다 집어치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애를 난다. 돈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 그 족벌 체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무슨 가문 그 중소기업이라도 어느 정도 돈이 좀 있어서 먹고 살 만한 그런 가문들은 애를 낳으라고 동요를 해요.
돈도 주고 많이 봤어. 애 낳으면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러고 있었어 나도. 근데 말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나같이 이제 필드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여기저기 많이도 다녀보고 많이 봤거든. 뭐 정비 저기 하는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자동차 부품 회사도 그래. 하청 그러니까 1차 밴드 업체, 2차 밴드 업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보면 꼭 산업 단지 안에 있다. 무슨 뭐 기초 무슨 산업 단지 안에 이렇게 있어요. 산업 단지 안에 있으면 거기 아가씨는 아니어도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해. 예를 들어 출판 단지만 여기 가까운데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어. 이 출판 단지에도 여자분들 엄청 많이 근무를 해. 근데 다 하청 협력업체 직원인 거야. 그러니까 계약직인 거지. 어찌됐든 협력업체의 계약직 직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육아시설, 보육시설 그런 거 없어도 돼. 나 출판단지 그 근처 보면서, 아니 출판단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만 보자고 그러면 무슨 아울렛, 응? 아울렛의 직원이 10명이겠어 20명이겠어 100명이 넘는다고. 근데 문제는 그 아울렛이 각각 사장인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뭐야 보육시설 뭐 그런 거 해당 사항도 없는 거지. 어차피 뭐 신세계라는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든 롯데든 간에 그런 데에서 만들었어. 근데 신세계 롯데 직원이 없냐고. 있지. 근데 그 밑에 사나 각각 직원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거지. 어차피 그거 뭐 보육시설 같은 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편법으로 각각 만드는 거잖아. 그 하청업체 두고. 그래서 나 그런 데 다니면서 보면 보육시설 그 왜 엄마가 가면 같이 아이랑 같이 가서 보육해주는 그 보육시설 한 번도 본 적 없어. 뭐 삼성 본사 건물이나 뭐 LG 뭐 본사 건물 가면 있겠지. 가면 있겠지만은 어지간데 가갖고 정부 시책으로 뭐 정부 정책으로 그 보육시설 뭐 확충이고 엄마하고 뭐 같이 그런 보육시설 그거 어디 있냐고. 나 같은 밑바닥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나 그거 본 적 없어. 그러기 때문에 노동보안관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야 돼.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불법인 것만 대상을 하겠지. 또 편법인 거는 또 안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를 자꾸 성토를 하고 하다 보면은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보안관들도 솔직히 눈뜬 장님처럼 정말 그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그거 불법인 거에만 고발하고 그 뭐야 편법인 거는 눈 감고 다니면 방법 없어. 많이 생긴들. 근데 첫 번째로 맞벌이를 안 하고는 뭐 나는 외벌이를 하든 맞벌이를 하든 상관이 없어. 내 월급 갖고 솔직히 맞벌이 안 하고 살기에는 쉬울지 안 쉬울지 모르겠어. 여자가 잔소리만 안 한다면 솔직히 나 외벌이 해도 상관은 없거든 나는. 근데 그거 갖고 못 먹고 살고 또 여자가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고 하는 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 맞벌이를 뭐 한다고 해서 반대 안 하고 뭐 하지는 않는데, 자 정말 보자고. 그 너희들 세상에는 보육시설이 많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직장 내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든 기아자동차든 그 서비스 센터에도 사람은 많거든. 근데 다 본사 직원인 거잖아. 근데 육아시설 두나? 걔네도 편법인 거거든. 어차피 육아시설 둬야 되는데 문제는 여자들은 다 외주업체다. 보면 그 모비스 직원들 빼놓고 카운터 보는 직원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뽑아놨던 여직원들 외에는 다 신규로 들어온 거는 다 그
센터에 있다고 해서 다 정규직이 아닌 거야. 뭐 다 협력업체 거기서 근무한다고 다 정직원이 아닌 거지. 그러면서 이래저래 다 편법으로 보육시설 안 만들고, 대기업이 대기업인 그러니까 대기업 노릇을 안 하는 게 돈 벌어서 사내 유보금만 들이다 갖다 쌓아놓고 법으로 사내 보육시설 만들려고 하는데, 만든 것도 있겠지.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나같이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내 보육시설이 있냐 이거야. 있냐. 법으로 뭐 몇 인 이상, 몇백 인 이상 사업장에,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만 보자고. 뭐 맨날 거기 적자래. AS 하느라고 적자래. 근데 협력업체 보고는 흑자를 내라고 막 종용을 하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막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돈은 지불을 안 하면서 현대자동차 본사는 모비스하고 같이 이득을 보고 있지. 두 회사가 한쪽에서만 이득을 많이 보고 있으면 아마 많은 세금을 내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가 봤을 땐 그래서 모비스를 만든 것 같아. 서비스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100명, 몇백 명, 뭐 150명 안 될까? 한 센터에 1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보육시설이 있냐 이거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여자가 몇 명이 안 돼서 뭐 그딴 개소리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는 여자가 없어요. 뭐 그딴 개소리 할 수 있어. 그럼 하청업체로 왜 다 돌리냐고 그런 거. 젊은 여자들이 필요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 젊은 애들 다 하청업체로 다 돌려버리잖아. 그 편법인 거잖아.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 거잖아. 밑바닥의 인생에서 볼 때는 다 그런 거를 돈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는 사내유보금 뒷다 쌓아놓고 거시기 그런 거 육아 보육시설을 만들고 그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대상이 되면은 다 하청으로 돌려버리고 원청에서는 안 하고. 이러니 애를 정부에서 아무리 노래를 한다고 해도 애를 낳을까? 일단 밑바닥에 있는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애를 낳을까? 궁금해. 정부 관료 여러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부 관리자 분들이 일하시는 곳에는 보육시설이 있으신가요? 되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는 보육시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솔직히 정부 관료만 그 보육시설이 있지 말고 그 근처, 뭐 예를 들어서 차 타고 30분 거리 안에 있는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물이 달라서 급이 낮은 애들하고 같이 놀 친구가 되면 이게 물들까봐. 외국인하고 같이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니는 거는 괜찮으시겠어요? 난 되려 그렇게 묻고 싶어. 뭐 자기네 그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예를 들어서 뭐 왜 그런 거 있잖아.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 집단끼리만 이렇게 딱 육아 시설을 했으면 뭐 그렇게 딱 모이는 데가 있고, 왜 왕따 놓잖아. 학부모들끼리 왜 저 집 못 산대 막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는 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뭐 한민족이 아니라 우리 이제 다민족 국가로 가야 돼요. 육아 문제를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정부 시책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온다 한들 밑바닥에 있는 게 바뀌지 않는 이상 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 너희들 세상에는 어떻게 육아 정책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또 애를 또 낳을지 안 낳을지, 나 또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는 모르겠는데, 여자가 있어야 뭐 반쪽이 있어야 낳는 거지. 혼자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 뭐 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 이런 세상. 위에서 어떤 좋은 시책이 내려오면 그대로 해서 좋게 이대로까지 내려와야, 밑바닥에 사는 나한테까지도 정상적으로 잘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엄한 데로 가. 엄한 데로 가. 전혀 나한테 오지를 않아. 정부시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 주 5일제. 난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남의 나라 얘기. 딴 나라 얘기야. 52시간 지금 얘기할 때는 저게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 주 5일제, 주 5일제, 남의 나라 얘기. 그게 벌써 15년 전이야. 남의 나라 얘기. 저건 남의 나라 얘기야. 나한테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생각을 15년 전에도 했는데, 이제 와서 52시간 주 하는데 벌써 편법이 난무하고, 나한테도 저게 대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저게 나한테 올까?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지. 미래의 아이들아,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날이 올까 모르겠다. 올까? 못 보면 이건 진짜 엄한 짓 하는 거고, 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